무토일간 분들을 위한 신축년 신축월 운의 흐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토일간 분들, 올 한 해 무토일간 분들도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그런 해셨죠. 네. 무토일간 분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중도, 약간 중재 역할 잘 하시죠. 그리고 또 인내, 이런 뭔가 묵직한 큰 산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 네. 식신, 상관의 운이었죠. 상관, 그리고 겁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신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올 한 해. 일단은 글자가 이렇게 기둥이 반복되는 거를 복음이다 라고 해요. 네. 복음이다. 복음월이다. 최대한 조용히 지나자. 제가 드리고 싶은 신축월의 핵심은 조용히,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 물단 이게 흐름대로 그냥, 그렇게 싹 해서 내년에 운을 맞이합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일단 먼저 드리고 싶어요. 상관도 흉신이고, 겁재도 흉신인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요, 겁재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기토든 무토든, 여러분 무토일간이잖아요. 여기에 겁재가 들어와도요, 일단 도움 받습니다. 미토나 축토가 겁재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근데 도움 받습니다. 또 무엇으로 도움을 받느냐? 다 내 거 뺏어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무토, 특히 무토들, 기토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무토가 조금 더 그게 강해요.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좀 미운 형제라도 옆에 두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천을긴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언급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천을긴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일간이라 해서 올해 다 나쁜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귀인이 어쨌든 나타나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일 때 귀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 그게 그런 달이 신축월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사실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상관은 무엇을 밀어내죠? 정관을 밀어내죠. 정관을 밀어냅니다. 정관이 무엇이냐? 내 직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분들한테는 남편이기도 하죠. 관이 나무인데요. 금기가 너무 센 거예요. 금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금으로 나무를 확 베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 밑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극상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받는 상황이 생겨서 뒤집어 엎고 회사를 그만두셨거나 그건 이제 최악의 경우고요. 또 하나의 최악의 경우는 남편분이 아프셔서 이별수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최대한 조용히 지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되겠다.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조금 좀 편하게, 좀 릴렉스, 여유 있게 해주고 왜냐면 상관이라는 것도 잔소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잔소리. 내 잔소리 때문에 남편이 못 견디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잔소리가 왜 나왔냐? 미운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눈에 봤을 때. 근데 좀 강하게 들어온다. 상관적 기질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좀 심하게 말을 자꾸 하는 내 스스로 느껴진다면 내가 또 약간 이번 달이 그렇다고 했는데 약간 내가 지금 그러네? 이렇게 아래 차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 뒤집었고 회사를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고, 좋게 풀린 경우로 좀 또 해볼게요. 좋게 풀린 경우. 진로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아까 뒤집어 엎고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상관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는 의미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새로운 뭔가에 좀 뛰어들 거야. 그래서 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진로를 완전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가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기운을 향해 간다. 이것도 좋게 풀린 경우는 이렇게도 흘러가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밥벌이 수단이 바뀐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관이라는 건 또 약간 창의적인 일? 약간 뭐랄까요. 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변이죠. 언변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쪽에 뭔가 여러분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약간 상관적인 거는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운동적인 어떤 기량 보이는 거, 그리고 약간 예술성, 연예인 약간 이런 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이런 분들은 올해 잘 나가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무토일관 분들 중에서 올해 작품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신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완벽성에 가까운 글자고요. 신금. 아름답죠. 보석이니까. 아름답다. 네. 또 총명한 것도 관련이 있어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약간 사람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모토일관 분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셨고 직업 자체가 운동선수였거나 아니면 예술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예술적인 부분은 다 꼭 연예인만이 아니어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돋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신축년에 대한 모습이 또 약간 약물이라든지 제약, 약간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약간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고 나쁨이 좀 극명하게 좀 나뉘는 그런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주변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신금 자체는 이제 상관이기는 하나, 지금 그러면은 이 신축년의 신축월이 뭐가 가장 없나요? 아까 제가 목이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화가 하나도 없죠. 목화가 하나도 없죠. 근데 불이 여러분에게는 인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입찰 건을 여러분이 따내야 될 때 약간 불리함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의 사주 원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약간 이렇게 금기가 너무 강해지고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신강하신 분들은 빨리 에너지를 빼내야 되는, 네, 에너지 설비를 빨리 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언땅이잖아요. 축토는 언땅. 신약이신 분들은 사실 뭘 보고 신약이라고 하냐면, 내가 일간이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끌어가기 힘이 약한 사주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봤을 때 겁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토로서의 영향력이 좀 작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뿌리 역할을 해주는 게 가능할 것이냐. 약간은 더디겠다라는 거죠.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근데 한 달짜리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다. 그래도 결국에는 도움을 주더라. 왜냐면 천을 개인이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내 형제, 친척, 혹은 내 베프, 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의 생각했던 틀이 딱 깨지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사고 체계가 바뀌게 되면 사실 많이들 그 사고 체계가 바뀌게 되면 이 바라보는 시야가 확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어찌 보면 무토일관분들 돈도 벌고 돈도 들어오고 직장 운도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로 변경을 하시는데 많이 바로 딱 이게 진로 변경이 안 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내년의 운을 또 이용하셔서 그렇게 또 원하는 대로 흘러가시면 되니까 올해 약간 이 신축월은 좀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이라는 글자는 마무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카드. 와, 처음 보는 카드 나왔어요. 결정을 내릴 일이 있나 봐요, 여러분이. 근데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조금 약간 보수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뭔가 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말고 최대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고민해볼 만큼 고민해본 그런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여러분 심사숙고하셔라 라는 메시지로 보여요. 왜냐하면 상관이라는 글자는 앞으로 탁 치고 나가는 글자예요. 식상이라는 글자는 일단 본능적이기 때문에 일단 행동하고 봅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게 인성이잖아요. 생각. 공부하고 생각하고 습득하고 인성의 운이 약하거든요. 지금 목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불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얼어붙어 있는 시베리아 한겨울에 그냥 정화 하나 있다면 꺼지겠죠. 생각 안 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네요. 무토일관 분들을 위한 신축월 운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축년의 신축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께 필요한 메시지 가져가셔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화일관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여러분한테 편제고요. 축토는 식신이죠. 일단 편제 식신의 운이 더블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동이 반복되는 거를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을. 근데 우리가 흔히 식신도 기신이고 편제도 기신이잖아요. 재성이니까. 정제나 편제나 사실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터질 때 해결할 수 있는 식신이 있고 해서 좋은 글자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얼어붙어 있는 시베리아 언 땅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것이 축토가 2개가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정화가 축토를 보게 되면 12운성으로 묘지가 되는데요. 둘 다 묘가 되죠. 근데 얼어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정화는 원래 인공적인 불이잖아요. 인공불. 모닥불도 되고 촛불도 되고.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붙어 있는 땅에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모닥불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게 정화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설계가 일단 많이 되죠. 이렇게 에너지 설계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사주에 간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간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목, 을목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생화를 할 때 사실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우선으로 치거든요. 간목이 있다면 좀 괜찮은데 나무가 하나도 없다. 양 옆에 나무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건강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 달. 내가 불이 더 이상 이렇게 켜지는 게 안 되면 내가 인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이 이 축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필요하지 않게 해주시고, 네, 조심조심. 그럼 보금달은 어떻게 보내라? 최대한 차분하게 여유있게, 네, 보내라.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네, 괜히 서둘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길신들만 들어왔지만 이번 달은 조금 극명하게 뭔가가 많이 이렇게 나뉘는 달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강하다. 저는 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히려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나갈 일. 신이 약하신 분들은 건강. 네. 건강. 어디다 써야 되나 하다가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갈 일이 생기겠느냐? 네. 그걸 봐야 되는데요. 지금 정화일간 분들 중에서 지지에 아예 그냥 4화나 5화가 있으신 분들은 신축년 연초에 해 바뀔 때 사고수 있으셨던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화가 지지에 있어요. 오축 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탕화는 사실 그런 비문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나요. 근데 5화가 있으신 분들, 그 정화가 아니시더라도 병월주이신 분들, 특히 신축년 딱 월 바뀔 때 깁스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거나 병원 갈 일이 생겼던 분들, 병원 가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요? 돈 써야 되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심지어 신축년의 마지막 월이잖아요. 네, 화계지죠.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화일관 분들 신강하시든 신약하시든 저는 이번 달은 웬만하면 조금 아무 일 없이 좀 여여하게, 네, 차분하게 좀 이렇게 무난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을 크게 만들지도 마시고, 네. 근데 정화가 좀 신강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돈 나갈 수도 있냐면, 이게 이제 사고나 아니면 아프게 되는 거가 아니라면 편재는 사실 나를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나 이거 뭐 샀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나 이만큼 나 이런 거 하고 다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그게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처럼 쇼핑을 많이 즐기지 않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유흥으로 풀기도 하거든요. 술이라든지 아니면 오락거리. 아니 여성분들은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로 풀 수 있는 게 또 편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강하신 분들을 왜 꼭 집어서 말씀드렸냐면 정화가 편재니까 일간이 재성은 원래 내가 극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신금은 보석이고 완성품인데 나는 인공불이란 말이에요. 스포트라이트 해주는 태양 같은 어떤 조명등이 아니라 이 토치 같은 불이라고 봤을 때 보석에다 흠집 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쇼핑을 하시게 되면 약간 흠집 있는 거, 약간 하자 있는 거 걸려서 약간 바꾸러 가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번외로 알려드렸고요. 왜냐면 저도 천간에 정화가 하나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 신금이 위에 떠 있을 때 뭔가 하자 있는 물건이 꼭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를 분석을 해보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신강하신 분들은 이게 좀 더 크겠죠. 지지의 불이 사오미가 있으시면은 올해 약간 특히 신축년의 신축월이기 때문에 천간에 뭔가가 생극하고 생하고 극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편재만 떠있기 때문에 내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흠집을 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천간에 보석이 2개 뜬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에는 축토만 2개가 떴어요.
축이라는 글자가 또 축을 만나면 묘지에 놓인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축토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가 약간 틀이에요, 틀. 약간 이렇게 틀 안에 이렇게 갇히는 것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그래서 감옥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걸음망에 대한 기준?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축토가 좀 이상하게 적어졌네요. 근데 이게 2개가 왔다라는 거예요. 2개. 답답하겠죠? 예,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토가 이렇게 2개가 섞였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쨌든 식신으로 2개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에너지 설기도 2배가 될 것이고, 언땅이랑 만나봤자 또 언땅이잖아요. 네. 그 언땅 녹이려면 정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이 토답게 내가 화기를 줘서 만들어내서, 그게 토생금으로 내 재화를 만들어 오려면, 여러분 사주에 만약에 계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편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생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묘되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셔야 되고,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은 네, 종교에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화는 원래 종교성에 관련이 있는 글자예요. 종교성. 사주 명리학에서 보는 종교는 사실은 크리스찬 쪽은 아니고, 기독교 쪽은 아니고 불교 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뿌리 근원 같은 마음자리가 불교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촛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교적인 장소에서 초를 항상 켜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의 의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 네. 어쨌든 여러분 에너지 설계가 많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에 가장 힘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강사주라고 하셔도 나는 불이 아주 탄탄해요, 나는 아주 불이 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극과 극에 대한 기운이 들어오면 서로 충돌을 해서 내가 화를 입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 바뀔 때까지 여러분 조금 올 1월달은 1월에서 2월 입춘일 전까지는 여러분 최대한 무난하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난하게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그렇게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식신, 생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전문적인 어떤 지식으로 돈을 가져오는 모습인데, 올 한 해 그렇게 해서 식신, 생재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화일간은 항상 바쁘거든요. 항상 바지런하게 뭘 많이 하는 일간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것도 있고, 내 앞가림도 해야 되고, 여기저기 또 가까운 데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일간들이 보통 정화일간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신축년에 이 축토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설기가 많으셨을 겁니다. 네. 정화 일간 분들을 위한 네. protection.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호하세요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다 싶으면 그냥 give it away, 그냥 보내버려라 자유롭게. 그 얘기는 약간 이 축토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어붙어 있는 이 땅을 녹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게 건강상 약간 무리를 줄 수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실 거잖아요. 왜 이게 뜻대로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더 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보낼 건 보내라. 네, 이런 메시지 주고 있고요.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conservation. 사실 이거는 보수적인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뭔가를 선택하실 때 느닷없이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차분하게 보금다리잖아요. 네. 복음이라는 글자가 엎드릴 복이거든요. 왜 엎드릴까요? 총알을 피해야 되니까. 나에게 올 수 있는 칠살에 대한 기운을 피해야 되니까. 힘듦을 피하려면 최대한 겸손하게, 네, 차분하게 관찰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위를 가장 우선으로 해라. 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축년에 신축월까지 해봤습니다. 사유축,
그리고 해자축, 마무리되는 글자예요. 축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또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달인데요. 그리고 그런 해였죠. 올 한 해 동안. 정화일관 분들도 아마도 직업적인 변화가 일어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관직에서 딱 이렇게 묶여서 일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축년에 커리어 변경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동안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셨다가 육아를 하시다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셨을 수도 있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바로 그 직장에 딱 묶여서 정관, 그래서 일을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1월이 되지 않았는데 일찍 신축 월에 대한 오늘 리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새해도 잘 건강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정화일관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정화일관 분들을 위한 신축년의 신축월 운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해죠. 신축년인데 또 신축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2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엎드릴 복자다라고 하는데요. 왜 엎드릴까요? 총알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신축년에 대한 기운을 이제 느끼실 때 그래도 다른 일간들보다는 너무 신약한 사주만 아니라면 그렇다라고 하는데 목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목화토의 어떤 사주의 흐름이라면 신축년이 기회의 해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근데 병화일관이 신약하시고 금수로만 되어 있는 사주이셨다면 신축년도 사실 만만치 않은 해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도 병화는 좀 병화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좀 큽니다. 좀 크게 보려고 하는 거. 병화가 다 같은 병화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 정제였고요. 상관이었습니다. 상관. 정제가 더블로 들어왔고 또 상관이 더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정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소유권 혹은 소유물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올 한 해에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내 집을 내 명의로 이렇게 딱 등기 이전해 놓으신 분들, 청약되셔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탁 하시는 분들, 내 빌딩 사서 딱 내 이름 딱 걸어놓고, 차 사서 딱 내 이름으로 걸어놓고 하는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약간 욕심을 내게 되죠. 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 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병화일관 분들 중에서 그리고 신축년에 결혼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봐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은 그런 어떤 소유권에 대한 부분, 약간 소유물에 대한 부분 이것이 좀 크게 올라오면서 돈이라든지 재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괜찮은 해였다. 그리고 나도 좀 욕심이 좀 나는 그런 해죠. 욕심이 좀 나는 해였다. 여기 봐도 내 거, 저기 봐도 내 거 같은 그런 느낌 보이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편제에 해당하는 경금이 있으셨다면, 그 편제가 인묘되면서 이제 올라온 게 신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 반경 자체가 약간 좁아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축토가 또 약간 틀이라고 말씀을 항상 제가 드려왔어요. 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무덤이기도 하고 어떤 필터 같이 어떤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토 안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편제가 넓게 활동하는 그런 글자였는데 그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활동성이 좀 좁아지는 거죠. 내 영역이 좁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구로 다니셨던 분이 도에서만 움직이는, 시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흘러가죠.
흘러왔죠. 예,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신축월이 약간 정점을 찍겠다. 네. 그래서 약간 역마가 강하신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버는 모습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오히려 정제가 약간 규칙적인 안정적인 수입이잖아요. 네. 안정적인 수입을 이렇게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상관생재의 모습이니까요. 재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나는 해였고 이번 달도 그럴 것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달도 경자월도 그러셨을 거라고 봐요. 경자월에는 조금 편제와 정편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이렇게 하려고 좀 크게 이렇게 하다가 신축월로 들어오면서 조금 영역이 좁아지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일단 안정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관이 2개로 들어왔어요. 예. 상관이 더블로 들어갔죠. 그 다행인 것은 천간으로 딱 들어와서 바로 극을 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어쨌든 정관을 치는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관이 무엇인가요? 임수, 계수 이렇잖아요. 그래서 자수가 있거나 아니면 해수가 있다. 그럼 특히 자수는 자축합을 해서 상관으로 딱 묶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흉신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 안에서만 일단 해석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재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욕심이 나는 해고 또 유리한 해이거든요. 유리하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너무 돈 욕심을 좀 내려놓자. 여러분이 재성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운도 내가 재성을 내 걸로 만지는 해예요. 그러면 사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 걸로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내게 너무 많이 널려 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걸로 다 가져와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놓자고 왜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신축년에 축 중에 개신기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신금이 경금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신축년 한 해 동안 쓰이기 위해서. 그럼 이제 이민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금이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민년에 입춘일을 기점으로 이제 신금이 다 있으면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원래 있던 축토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병화일간 분들은 합을 한다는 거예요. 병신합. 합을 해서 완전히 꽁꽁꽁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입춘일에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서 신금이 합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어디 안으로? 축토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묘된다. 같이 끌려간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돈 보고 움직였다가 내가 인묘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돈 욕심을 내려놓자. 어차피 내 돈 될 거면 내 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가 인묘되기 때문에 일간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이제 건강적인 면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는 하나, 돈 벌려고 왔다 갔다 동분서주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을 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활관 설명드린 분들과 좀 비슷한데, 신약이신 분들. 일간이 내 힘대로 이렇게 쫙 끌고 가는 게 조금 지금 힘든 운의 흐름이신 분들. 예를 들어서 금수가 너무 많아서 나를 재생살로 나를 이렇게 칠 수 있는 칠살의 기운이 좀 커지는 사주 원곡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이렇게 금기가 이렇게 너무 세지면 사실 힘들죠. 그리고 축토는 또 병화하고 기토하고 관계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토가 위로 올라가면 기토가 되거든요. 근데 기토는 약간 습기가 있는 토예요.
밑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습기가 있느냐 건조하냐 이렇게 나뉘는 톤인데요. 좀 변화가 되는 톤인데 축토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 기토가 습기가 있는 토거든요. 이럴 때 병화의 양기를 무조건적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병활관 입장에서 신약이신 분들 에너지 설계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된다면 좀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게 조금 더 힘들다라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고, 나를 치는 글자, 오히려 내가 쳐야 되는 글자잖아요. 재성이니까 내가 극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가 극을 할 수 없고 오히려 금기가 너무 기운이 세지면 나를 반대로 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상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올해 들어서 병활관 분들 중에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자꾸 힘든 것 같고 보약이더라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신축월 1월을 굉장히 잘 보내셔야 되겠다. 네, 같이 인묘되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 좀 뽑아 보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 뭔가 상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쳐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라고 합니다. 병활관 분들 중에서 만약에 역마성이 있어서 나도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역이 좁아지고 뭔가 어디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건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어쨌든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내려놓고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겠다. 또 건강적인 부분도 내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를 이번 올해가 약간 나한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해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최대한 여러분을 위한 일들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고 여러분을 위한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드는 불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카드예요. 피닉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 진정한 프리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상관적인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깨부수려고 하는 기운이거든요. 그 틀을 깨부숴서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안 될 때는 내려놓고, 그렇지만 뭔가를 꾸준하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은 얻을 수 있다. 해방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틀을 깨부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틀을 깨부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상관에 대한 기운이 그것이다. 네. 그래서 병활관 분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축년의 신축월 운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신축년의 신축월 운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의 마지막 달이 될 건데요. 을목일간 분들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신금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한테 평관이라고 하는 7살이었습니다. 평관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려움을 주는 글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편재운이었죠. 네.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힘드셨지만 올해 가장 많이 힘드셨던 분들 중에 을목도 포함되지 않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 평관이다라고 하는 이 7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기운이 최대치다. 그 얘기는 스트레스도 최대치다. 이렇게 7살의 기운이 커지면요, 일단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그 기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평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글자가 좀 많다. 근데 많으셔도 올해는 좀 힘드셨을 텐데요. 그 최고봉이, 네,
양력으로 1월달이 될 거예요. 신축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식신이라든지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잘 넘어가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7살의 기운이 너무 세져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가족들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지내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조금 혼자만의 시간 갖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7살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신다면 주변에서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명예를 얻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관운이 왔을 때, 편관도 어쨌든 관운이거든요. 관운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고군분투했는가에 따라서 이 7살의 기운이 나를 치느냐 아니면 이것을 명예로 가져갈 수 있는 살인상생할 수 있느냐, 살인소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운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둥이 지금 같잖아요. 신축, 그쵸? 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같은 글자가 2번 반복이 되죠. 이것이 여러분께 복음달로서,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조용히 안전하게 보내시려는 노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양간의 글자는 사실 7살이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나를 치는 관이다 해서 편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음간의 글자는 7살에 딱 맞을 때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1월은 최대한 여러분이 이 건강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하시는 그런 달로 보내셨으면 해서 약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축토라고 하는 이 땅이 얼어있는 땅이거든요. 언 땅. 농사 다 짓고 추수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 논밭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깡깡 얼어 있어요. 예, 깡깡 얼어 있는데 그 땅에 을목이 꽃이라고 봤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뿌리를 내리기 힘들겠죠. 예. 약간은 강한 인내심과 그러니까 정신력이 필요하겠죠?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재성을 내 거로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명예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끊임없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이 고갈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 지장과 난이도 개신기라는 글자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 화가 하나도 없어요. 목은 여러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해 사실 신축년에 건강적으로 조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네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축토라는 글자 위에서 정화든 병화든 양기든 뭔가 따뜻한 온기든 많이 뺏기는 모습이거든요. 화생토. 근데 이 불이 여러분 사주에서 식상이라는 글자로 들어오고, 식상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이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지지가 어떻게 빠졌느냐에 따라서 사고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고, 건강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기력이 소해지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이랑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느낌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실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에너지 충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화라는 것이 발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성이 좀 저하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갑갑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네. 을목일간 분들도 사실 자유롭게 좀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답답한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주다 보면은 건강이 조금 약간은 조금 안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다. 근데 이게 올해의 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여러분 수생목으로 또 여러분 생하는 글자들이 들어오니까요. 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편관에 대한 어떤 글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재생살되는 모습이잖아요. 편재를 얻었더니 재생살.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글자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자월 운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그 인트로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간에 대한 설명을 보시기 전에 사실 보시라고 해놨는데 많이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평균 시청 시간을 보면 많이들 짧아서 신축이라는 글자는 경자월에서 넘어온 글자이기 때문에 경자에서 뭔가가 오래된 것들이 물이 많은 모습인데 그 물이 많이 오랫동안 쌓여 있다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이제 좀 끌어오자. 새로운 것들 끌어오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단계인데요.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면 결국은 기존의 판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부정하게 받은 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에게 칠살로 나를 치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을목일간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에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일간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화가 있으시거나 지장간이라도 하나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지장간에 있는 게 그 달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일진이 다르잖아요. 매일매일에 들어온 그 정화의 기운이 천간에서 그 일진에서 정화가 떠줬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장간에 있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힘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제사를 해주죠. 그래서 정화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희한하게 병화의 또 유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을 제살이 가능해진다. 가능. 이것을 식신제살한다. 상관제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화든 병화든 하나라도 글자가 천간에 있으시면 이 칠살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이성적으로 피해가려는 노력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글자가 너무너무 약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편관에 대한 칠살에 대한 걸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건강이 좀 나빠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을목일간 분들은 차조심. 네. 건강은 적었으니까 안 적을게요.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살 가능한 사주이냐 혹은 임수라든지 개수가 있느냐 이건 이제 인성인데요. 이것으로 살인, 상생 혹은 소통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주 원국에 태어난 연도가 예를 들어서 임자년생이거나 임술생이다. 그러니까 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살인산생, 살인소통 이런 쪽으로 한 해 가셨을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는 작업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끈기에 대해서 어떤 기운을 주는 글자가 또 토거든요. 어쨌든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토가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평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가도 있고 또
끈기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또 사실 토 말고도 여러분 사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받쳐준다면 살인상생, 살인소통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면 그리고 명예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을목일간이신데 이렇게 마지막에 신축년 마지막에 능력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 정말 존경합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은 해인데 이거를 해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말 멋있는, 네. 진짜 시간과 끈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걸 해내셨다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셔도 다 해낼 수 있는 분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화를 피해서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움으로 계속 그거를 수를 많이 따져보고 앞수를 미리 봐서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저런 식으로 또 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모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전술을 짠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인정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이 칠사를 맞게 되는 경우가 뭐뭐 있느냐. 건강을 직격타로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일에 관련해서 나한테 치는 요소라고 봤을 때 지금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거품이 좀 껴있어야 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주식이라든지 증권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은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라는 글자가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발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인데, 특히 목사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요소인데 그게 묶여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평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세상에 나 이런 사람이 있어. 나 이 정도로 일할 수 있고 나 이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봤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임수와 사실 신금의 관계는 임수가 내가 도움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 업체에 가서 내가 오히려 내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능력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수도 개수지만 임수가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 살인 상생이라든지 살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성분들 입장에서 기혼이신데 편제는 사실 애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 을목일간이신데 남성분이세요. 근데 기혼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분이 지금 대운도 편제 대운이다. 그러면 약간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다 이렇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편제는 애인에 해당을 해요. 근데 애인이 있었다. 만약에 부인 몰래 애인을 만들었다. 그럼 이게 발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내 가족에게, 내 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뭔가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뭔가가 이치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신축년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안 드러나면 내가 직접 극을 당한다. 그래서 좀 자제하고 조용히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신약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약해요.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인 생활 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치면 사실 회복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을목일간 분들이 신축년에 신축월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잘 보내야 되냐면 내년 입춘일까지, 입춘 지나서까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음력으로 하는 음력설을 셀 때까지는 여러분 좀 몸을 사리시고 여러분 몸에 좋으신 거 드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신축월은 여러분 입장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 뭐랄까요? 이렇게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가져가셔서 받으시고 나머지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한 달 보내시고 이게 이제 남성분에 대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성분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성분들 중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 기혼이시다, 남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일을 해서 뭔가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그런 달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을 위한 네, 또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라클 카드 좀 뽑아볼게요. 을목, 일간. 여러분 여기저기 업체에서 여러분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는 뭔가가 하나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여러분이 활동성이 좀 저하된다라는 게 발이 묶여서 인 분들도 계시겠어요. 왜냐면 축토가 약간 이렇게 틀이라든지 어떤 감옥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이 묶이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활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환경적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찾기는 찾는데 활동성이 저하된다는 거는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건강적인 부분, 체력이 안 따라줘서 저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콜라보 작업이라든지 어려운 요소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업체가 많을 수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를 매우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뽑아볼게요. 을목, trust. 여러분 이번 달은요, 여러분 자신이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trust라는 게 결국 신뢰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좋은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금이 여러분에게는 좀 평관의 요소라서 어렵다라는 것이 어쨌든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해결 가능하실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의 어떤 운의 흐름대로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평관운이 왔을 때는요, 그리고 복음이잖아요. 복이라는 글자가, 복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 법한 어떤 단어인데 사실 그 단어랑 관련이 없고요. 복이라는 글자는 엎드릴 복자예요. 왜 엎드릴까요? 저는 사실 평관을 총알이 날라오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갑옷을 입어도, 방탄조끼를 입어도 총알이 날라오면 사실 맞으면 방탄조끼 맞아도 아프고 사실 다른 데 맞으면 엄청난 큰 부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에 이게 전진할 때 영화 보면은 군인 병사분들이 엎드려서 포복을 해 나가잖아요. 그게 평관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조용히 몸살이면서, 네. 저는 그래서 평관이다라고 하는 운이 왔을 때 최대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최대한 조용히 안전하게 안전지향주의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평관이다, 칠살이다 하는 이 총알에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하심으로 조금 이렇게 낮춰서 포복하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능력 인정, 명예라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을목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한 해 마무리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신축년 한 해 동안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축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많이 드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마무리까지도 네,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조금 두 마리 토끼 잡는 것이 힘든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힘들다는 거지 안 된다는 아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네,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연말 맞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면서 건강 조심하세요. 네, 계속 건강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축월 운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간목일간 분들의 해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정관이 떴고, 정관이 사실 천간에 떴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관만 뜬 것이 아니라 정제, 내 거를 만드는 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얻고, 그리고 또 남성분이셨다면 내 부인도 생기고, 자식도 생기고, 그리고 또 내 명예도 얻게 되는 어찌 보면 일석삼조의 해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정관이 2개가 들어왔어요. 곱하기 2. 이거 이렇게 중첩되는 거를 이제 중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보다는 조금 강도가 세고 편관보다는 조금 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이 겹쳤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또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죠. 약간은 근데 을목보다는 낫죠. 을목은 편관이 쌍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그래도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다. 스트레스가 있다. 네. 그 스트레스가 남성분이시라면은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네, 하는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자식이, 약간 속을 썩혀서 약간 고민을 했었던, 네, 그게 만약에 올 한 해 있었다면, 올해 1년 중에 그런 해가 있었다면, 아마 1월에도 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약간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남성분, 네, 기혼 남성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이제 일적으로 본다면 약간 스트레스는 처음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주에 인성이 있다, 임계수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찬스의 해고 그리고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승진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실 이 자식이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풀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네, 수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저는 그 천을기인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 달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서 천을기인의 역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을기인이 간목 입장에서는 미토와 축토가 되는데요. 사실 간목이나 을목이나 축토에 근을 내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언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자갈돌이 있는 좀 척박한 땅이에요, 축토는. 그래서 그렇지만 천흑인 역할은 한다. 이 축토가 그리고 이 재성이잖아요. 이것이 아내다, 아내, 부인, 내 처, 남성분 입장에서. 그리고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 시모. 요새는 사실 이런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시모라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시어머니와 가까이 사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역할이 옛날엔 시집살이의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면 좀 득을 보는 게 더 많은 그런 운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정제는 약간 내 소유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약간 소유권. 그래서 약간 집, 부동산 관련해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운이 좀 좋다. 올 한 해 이렇게 하셨으면은 또 그 전에 하신 걸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동안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게 없으셨다면은 이번 달에 좀 그게 최대치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축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토 안에 인묘 현상이 일어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화가 축토를 만나면 인묘가 되고요. 화토동법으로 기토도 그렇고요. 경금도 그렇습니다. 인묘가 된다. 활동성이 묶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묘라는 것이 무덤이거든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은 꽁꽁 쌓여 있잖아요. 무덤 그 봉 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성이 묶이거든요. 그러면 기토가 해당이 되는데 기토가 무엇이냐?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기혼 남성분들은 부인에 해당하는 분이 조금 몸이 안 좋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툼. 근데 둘 다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인이 몸이 안 좋으면 짜증이 쉽게 나요. 몸이 약해지면 사람이 인내심이 좀 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쉽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툼의 원인이 기혼 남성분이시라면 이제 자식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간목일간 남성분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여성분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혼 여성이신 분들은 올 한 해 집 부동산 관련해서 꼭 집이 아니더라도 땅에 관련해서 뭔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이런 땅이나 이런 집이나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뭔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 또 한 가지는 남편분이 기혼 여성 지금 정관의 해잖아요. 남편이 잘 나가게 되는 그런 운의 흐름이었는데 그 최대치로 딱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얻게 되는 운의 흐름이라든지 승진을 하셔서 여기저기서 축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뭔가 힘들었었던 기운이 있어도 그걸 잘 참아내면 어찌 보면 좀 값진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겠다. 뭔가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약간 직장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딱 바른 그 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틀을 또 가지고 들어오면 정관이라고 하는 그 틀을 또 가지고 오면 이 틀과 이 틀이 이렇게 창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 약간 구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관정제의 운이고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 일간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일간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글자가 기동으로 반복이 됐잖아요.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주에 이미 신금이나 경금이 많은데 나를 치는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관이 또 중첩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달은 사실 최대한 조용히 안전하게 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라는 글자가 엎드릴 복자거든요. 그 엎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전쟁터를 생각해 보시면 적진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일어나서 막 걸어가면은 총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낮춰서 포복을 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엎드린다 라는 게 결국엔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마음이고 최대한 뭔가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웬만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만 하시면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운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간목 입장에서 정화가 지금 보니까 상관이거든요. 근데 기혼 여성 입장에서는 상관이 자식이잖아요. 식상에 대한 글자가 인묘된 형성이 된 자식의 건강에 또 약간 뭔가 있을 수 있겠고 여러분의 건강도 꼭 기혼 여성이 아니시더라도 간목일간 분들도 건강이 올해는 이렇게 좀 피곤한 것 같고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런 부분들만 고려를 하신다면 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임묘가 되지만 부인도 활동성이 못 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간목일간 분들은 남녀 막론하고 건강이 임묘된다. 내 활동성이 못 끼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혼 남성분들은 부인이 한 곳에 이렇게 묶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임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하나에 매여서 하게 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 약간 나를 바가지 긁을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건강이라고 봐요. 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이런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거를 또 내 명의로 만들 수 있는 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요, 간목일간 분들을 위한 어떤 좋은 메시지가 없나 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간목일간 분들, 네.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을목일간 분들께만 했던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카드에서는요, 여러분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지면은, 나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상대방이 약간 어떤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내심이 조금 줄어들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때 부딪혀서 자꾸 싸우지 말고 각자만의 약간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각자 좀 바람을 쐬고 감정적으로 격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약간 쿨다운 시킨 다음에 뭔가 일을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 메시지. 여기에서도 사실은 현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변화가,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승진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올 한 해 동안에 얻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것에 대한 변화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변화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면 되겠다. 네. 간목일간 분들, 네, 신축년의 정관의 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리딩까지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어찌 보면 간목일간 분들께는 기회의 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론 지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랐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좋았다 이것은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운이 이렇게 좋게 와도 사실 국운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지구의 운명이 먼저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나 그래도 여러분께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해였다. 만약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분의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안 좋으셨던 분들 혹은 내 와이프의 건강이 조금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하셨던 분들 올 한 해 그 해도 이제 신축년을 잘 마무리하시면 그 해도 이제 벗어나시게 돼요.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운이 바뀌기 때문에 신축월 입춘이 지나서까지도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기운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신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